골목마다 환하게 빛나던 24시간의 불빛이 36년 만에 처음으로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불경기라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던 대한민국 창업시장의 불패 신화. 편의점은 어쩌다 스스로 간판을 내리고 도망치듯 폐점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영원할 것 같았던 24시간 제국의 붕괴. 그 쓸쓸한 뒷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편의점 1,600여 곳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연간 점포수가 줄어든 건 대한민국의 편의점이 들어선 지 무려 36년 만에 처음 있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폭주하던 성장 엔진이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린 것이죠. 지난해 편의점 브랜드들의 전체 매출 증가율은 고작 0.1%에 불과해요. 사실상 심장이 멈춰버린 것과 다름없는 수치입니다. 정부가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비 쿠폰을 풀었지만 그 인공호흡기마저도 편의점에 죽어가는 숨결을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면 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보이고 심지어 같은 상가 건물 1층에 경쟁 브랜드가 나란히 맞붙어 있는 기괴한 풍경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우리 집 주변에는 이렇게까지 편의점이 많은 걸까요? 정답은 가맹본사의 잔인하고도 치밀한 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본사는 개별 점포의 매출이 떨어지든 말든 일단 점포 수를 늘려서 물류 마진과 가맹비를 챙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한 상권에 여러 개의 점포를 밀어넣는 이른바 근접 출점의 꼼수 속에서 점주들은 피 튀기는 제살깎기 경쟁에 내몰리지만 본사의 금고는 계속해서 불어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이 무분별한 팽창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인구가 1억 2천만 명으로 우리의 2배가 훌쩍 넘는 일본의 편의점 수가 대략 5만 7천여 개입니다. 그런데 인구 5천만 명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편의점 수도 이미 5만 개를 돌파했어요. 시장은 이미 폭발 직전의 포화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골목이라는 한정된 좁은 땅덩어리에서 정해진 파이를 수만 명의 사장님이 쪼개어 먹다 보니 점포 하나당 가져가는 매출은 끝없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도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하면 편의점 물건값은 유독 비싸게 느껴지죠. 영수증에 찍힌 높은 금액은 바로 그 편리함을 누린 대가의 청구서예요. 여러분이 무심코 집에 든 생수 한 병, 도시락 한 개에는 24시간 내내 켜져 있는 매장의 조명값, 심야 아르바이트생의 야간 수당, 그리고 소량으로 자주 물건을 채워 넣어야 하는 복잡하고 비싼 물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편의점에서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시간과 편리함이라는 아주 값비싼 무형의 서비스인 셈이죠. 하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비싼 편리함을 소비할 여력이 없어요. 한 달에 4-5번 편의점을 찾던 직장인들은 이제 그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온라인 플랫폼의 무자비한 초저가 공세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중국발 이커머스부터 국내 대형 온라인 마켓까지 가성비를 넘어선 초저가 폭격 앞에서 편의점의 비싼 1+1 행사는 더 이상 매력적인 미끼가 되지 못합니다. 비싼 편리함의 시대가 저물고 생존형 가성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매출은 끝없이 곤두박질 치는데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은 점주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옥죄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사장님들은 결국 오랜 시간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눈물을 머금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자신과 가족의 피와 땀을 갈아넣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낮에 카운터를 보고 아내가 밤을 새우며 24시간을 부부 교대로 버텨냅니다. 하지만 뼈골이 빠지게 일해도 돌아오는 건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달하는 무자비한 적자뿐입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모아둔 통장 잔고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이들은 버티기를 포기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폐점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벼랑 끝에 몰린 편의점 업계는 이제 생존을 위해 처절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삼각김밥과 컵라면만 팔아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먹거리 진열대를 과감하게 치우고 그 자리에 화장품과 의류, 심지어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피규어까지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당장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서 객단가를 높여보겠다는 눈물겨운 땜질 처방입니다. 이제 편의점은 단순한 동네 소매점을 넘어 정체불명의 만물잡화점으로 기형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와 협업해 반짝 인기를 끄는 팝업 스토어를 열고 MZ세대의 감성을 자극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마케팅이 침몰하는 거대한 배를 살려낼 튼튼한 구명조끼가 될 수 있을까요? 임시방편의 전략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덮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점포수의 과감한 조절과 점주들의 수익 구조 혁신 없이는 이 몰락의 수레바퀴를 절대 멈출 수 없어요. 이제는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편의점이라는 산업 전체의 뼈대를 다시 맞추는 거대한 구조 조정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세요. 우리가 밤낮 없이 누려왔던 그 눈부신 편리함, 그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는 자신의 빚과 노동력을 땔감으로 태워야만 했던 누군가의 잔인한 24시간이 숨어 있었죠. 편리함의 시대가 붕괴하는 지금, 우리는 그 다음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